저희 3번 조건부 서식 파일 불러오셨으면은 제가 조건부 서식 풀이라고 해서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요거 확인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번이 지정된 영역을 범위 지정하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커말 같은 경우는 범위가 이름이 나와요. 뭐 A4부터 뭐 2의 5셀까지 이렇게 이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를 잘 지정을 해 주시면 돼요. 근데 얘를 보면은 제목을 제외하고 범위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커멜 같은 문제는 당연히 범위가 제목을 빼고 이름이 나와 있는데 나도 모르게 범위 잡을 때 제목까지 다 잡으시거든요. 제목을 잡으면 안 돼요. 조건부 서식을 할 때는. 그래서 저희가 조건부 서식을 하실 때는 무조건 제목을 제외하고 범위를 잡는다.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 예제에 이렇게 주황 색깔로 네모 박스를 그려 놓은 이유가 이렇게 범위를 잡으라고 제가 표시를 해 놓은 거예요. 계속 제목까지 잡기 때문에. 그래서 제목을 빼고 범위 잡는 게 1번이고요. 2번은 조건부 서식이라는 기능이 어디 있는지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조건부 서식은 홈 탭에 조건부 서식 어디에 있냐면 여기 홈이고요. 조건부 서식은 여기 스타일 그룹에 있습니다. 우리가 셀 스타일이 여기 있었고요. 조건부 서식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눌러주시면 돼요. 예, 이 조건부 서식에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정리해 2번은 홈탭의 조건부 서식에서 세 규칙 누르라고 정리해 놨고요. 3번은 규칙 유형 중에 여러 개가 있는데요.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얘를 선택을 할 겁니다. 거의 대부분 커말도 ITQ도 조건부 서식은 수식을 사용하는 걸로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문제도 그렇게 제시가 되어 있어요. 수식을 사용해서 서식을 지정할 셀을 결정을 할 거고 4번이 정말 중요해요. 4번 조건부 서식에 들어간 건 말 그대로 내가 특정한 조건을 써서 그 조건에 만족했을 때 뭐 색깔을 다르게 하거나 아니면 굵게 바꿔주거나 이렇게 조금 다르게 표시를 하기 위해서 조건부 서식을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조건부 서식을 지정할 때는 제가 여기 F4키를 2번 누른다고 정리를 해놨는데 F4키는 절대 참조라는 기능을 하기 위해서 F4키를 누르는 거예요. 상대 참조라는 게 있고요. 절대 참조라는 게 있어요. 절대 참조라는 거는 어떤 개념이냐면 절대로 바뀌지 않는 거. 뭐가 있냐면 우리가 커말 필기 같은 경우는 60점이 합격이잖아요. 60이어도 합격, 100점이어도 합격. 이거는 절대로 바뀌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참조라고 하는 거고 상대 참조라는 거는 뭐냐면 어느 A라는 회사에 직원을 3명을 구해요. 그러면 1, 2, 3등만 그 회사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쵸? 이거는 상대 참조예요. 상대. 다른 사람이 뭐 점수가 좋으면 내가 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상대 참조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 조건부 서식을 할 때는 F4키를 어디에다가만 우리가 고정을 시켜야 되냐면 이렇게 영어 앞에 영어 앞에만 이렇게 절대 참조 달러 표시가 돼야 됩니다. 달러 표시는 절대 참조라는 것을 표현을 해주는 건데 조건부 서식을 하실 때는 이 달러 표시가 영어 앞에만 들어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제가 A1셀을 한번 적어 볼게요. A1셀 요거는 상대 참조라고 하고요. 달러 A1
이러면 A가 우리 열이잖아요. 얘는 열만 참조. 그리고 이게 좀 헷갈릴 수는 있는데 또 몇 번 해보시면 괜찮거든요. 이거는 핵만 참조. 이거는 핵과 열이 다 참조가 되는 거예요. 핵과 열 참조. 그래서 얘는 절대 참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A1셀, 그러니까 A1, 그러니까 영어랑 숫자에 달러 표시가 없으면 상대 참조라고 해요. 그리고 달러라는 게 영어 앞에만 들어가면은 A 열을 고정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A 열을 고정하겠다. 그래서 여기는 제가 열이라고만 했지만 A 열이라고 그냥 쓸게요. 예, A 열만 고정. 제가 요거를 요렇게 정리할게요. A열만 고정시키는 거예요. 뒤에 있는 숫자 1은 A2, A3, A4, A5. 뒤에 있는 숫자는 하나씩 증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A 달러 1 그러면 요 1이 행이잖아요. 그래서 행만 고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1 행만 고정. 박자가 엄청 늦네. 예, 이렇게. 그래서 요렇게 하시고 만약에 쭉 끌어주면 어떻게 되냐면 A1, B1, C1, D1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1만 고정시켜주는 거. 얘는 행과 열이 다 고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밑으로 채우기들 이런 걸 해도 절대로 바뀌지 않는 게 달러 A, 달러 1입니다. 헷갈려요. 예. 조건부 서식을 하실 때에는 F4키를 2번 누른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통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예, 헷갈립니다. 예, 그러면 한번 저희 해볼게요. 요게 조건부 들어가기 전에 상대 참조 그리고 절대 참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옆에 우리 여기 J열에다가 J열 여기다가 그냥 클릭을 한번 하시고 우리가 중간이 두 개가 있네. 여기 중간에 해당하는 점수 여기 25랑 여기 기말에 해당하는 15 요거 25랑 15를 더해서 여기다가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한번 해볼게요. 간단하게. 네, 여기에다가 우리가 엑셀에서 계산을 할 때는 등호는 니꼬를 해주면 엑셀이 생각하기에는 이제는 계산식이구나 라고 얘가 인식을 해요. 는을 먼저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중간고사 25점이랑 기말고사 15점을 더하기로 했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는을 먼저 하시고 요 중간고사 점수 25를 찍어요. 찍으면 25라고 입력되는 게 아니라 C에 4라고 나와요. 셀 주소가 나옵니다. 그때 뒤에다가 더하기. 그 다음에 나는 기말 점수 15점을 더할 거예요. 그러면 2에 4라고 나옵니다. 그죠? C에 4 더하기 2에 4. 그리고 엔터 한 번만 해볼게요. 그럼 당연히 40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아래는 68 더하기 10인데 이걸 일일이 내가 다 식을 세울 필요가 없어요. 식은 한 번만 세우고 아래로 쭉 끌어주시면 채우기 핸들이라는 기능을 쓰면은 너무 쉽게 식을 넣을 수가 있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40이라고 써있는 이 결과셀을 클릭을 먼저 좀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초록색으로 네모 박스가 나와 있고 이 오른쪽 모서리에는 좀 꽉 채워져 있는 네모가 또 다시 표시가 될 겁니다. 여기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마우스가 검정 색깔 십자가가 나와요. 예, 이 모양이 돼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채우기 핸들이라고 해요. 얘를 그냥 더블 클릭을 하세요. 쭉 끌어도 되지만 따닥 더블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은 저는 더블 클릭이 아니라 끌어볼게요. 이렇게. 이거는 상대 참조라고 해요. 우리가 아래로 끌면은 열은 그대로 있지만 숫자가 하나씩 증가가 돼서 행이.
요거는 상대 참조라고 합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 두 번째 줄에 여기 78이라는 결과가 있거든요. 요 78이라는 결과를 더블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여기 C의 5 더하기 2의 5라고 되어 있고 C의 5가 이렇게 파랗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유가 뭐냐면 여기 C의 5가 파랗고 2의 5가 빨간 이유가 이 C의 5가 요거고, 그렇죠? 2의 5가 빨갛잖아요. 이게 요거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또 다른 값을 계산하면 걔는 뭐 초록색으로 나오기도 하고 보라색으로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아까는 우리가 C의 4 더하기 2의 4였는데 밑으로 끄니까 숫자가 하나씩 증가가 된 거예요. 이건 상대 참조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제는 절대 참조 한번 해볼 거예요. 절대 참조. 여기다 그냥 옆에다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예, 옆에 K열에다가 클릭을 하시고 동일하게 는 같다. 숫자 여기 25 중간에 해당하는 25점 클릭하시면 C의 4라고 주소가 나옵니다. 그때 키보드에서 F4키를 한 번 눌러 보실게요.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C, $4. F4키 또 눌러볼까요? 그러면 C, $4. 또 누르면 $C의 4. 또 한 번 누르면 상대 참조. 이게 한 바퀴 도는 거예요. F4키를 누를 때마다 절대 참조, 그리고 다음은 행만 참조, 다시 누르면 열만 참조, 다시 누르면 상대 참조. 얘를 F4키를 한 번만 더 눌러서 $C, $4가 되게 만들어 주세요. 절대 참조예요. 이렇게 하시고 더하기. 아까랑 똑같아요. 예. 이번에는 기말고사에 해당하는 15점. 2의 4셀을 찍었어요. 얘도 F4키를 한 번 눌러서 절대 참조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엔터 한번 해볼게요. 아까처럼 여기 40 위에 있는 요 값을 클릭을 해서 아까처럼 채우기 인들 해볼게요. 십자가, 검정 색깔 십자가 만드신 다음에 아래로 쭉 채우기 인들을 해보시면은 다 값이 40이에요. 왜 그렇지? 우리가 한번 요 두 번째 한번 더블 클릭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40 맞으니까 요 두 번째 얘를 따닥 더블 클릭하면은 우리가 밑으로 끌면은 행이 하나씩 증가가 되면서 C의 5 더하기 2의 5가 돼야 되는데 절대 참조를 했기 때문에 내가 얘를 밑으로 끌어도 셀이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참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래로 끌어도 변화가 없어요. 걔를 무조건 고정시켜 주는 거. 얘를 절대 참조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냥 상대 참조, 절대 참조 요 개념 두 개만 기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로 가시면 이 조건부 서식을 하실 때는 F4키를 제가 두 번 누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왜 두 번을 눌러야 되냐면 우리가 요 C의 4셀을 딱 클릭하시면 얘가 기본이 $C, $4 이렇게 절대 참조로 나와요. 그때 F4키를 두 번 눌러야만 열만 고정이 됩니다. 우리가 밑으로 하나씩 행이 증가돼야 되기 때문에 열만 고정을 할 거예요. 조금 외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조건부를 할 때는 F4키를 두 번 누른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C의 4셀이 이 기호, 이게 왼쪽으로 벌어지는 기호예요. 이거는 이상이라고 해요. 이상. 왼쪽으로 벌어지는 거는 이상이라고 하는데 이 옆에 것도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숫자를 비교할 때는 이상, 그리고 초과, 그리고 같다, 이하, 미만 이렇게 비교 연산자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상이라는 거는 왼쪽으로 벌어지는 게 이상입니다. 이거 기호 헷갈리시면 안 돼요. 왼쪽으로 벌어지는 게 이상인데 이상 이하에는 같다가 들어갑니다. 예.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시면 되게 헷갈리는데요. 얘를 제가 이렇게 쓰면은 여러분 되게 잘하세요.
요거 다 아시죠? A1이 B의 1보다 크거나 같다. 우리가 이렇게 제가 앞뒤로 뭔가를 적어 놓으면은 여러분이 이해를 다 하시는데 그냥 이렇게만 있으면 이거 되게 헷갈려 하시거든요. 이렇게만 있으면. 그러니까 앞뒤에 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기준이 뭐가 되냐면 앞에 있는 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게. A1이 B의 1보다 크거나 같다잖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B의 1이 작거나 같다라는 뜻인데 우리는 왼쪽에 있는 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 A1이 B의 1보다 크거나 같다. 제가 이렇게 하면은 A1이 B의 1보다 크다라는 뜻이잖아요. 무조건 기준은 왼쪽에 있는 게 기준이다. 얘가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사실 큰 거는 B의 1이 큰 거지만 우리는 기준이 앞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기호는 작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A1이 B의 1보다 작다. 그죠? 무조건 왼쪽에 있는 게 기준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것도 엄청 헷갈리는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우리가 엑셀에서는 이 비교 연산자 진짜 많이 쓰거든요. 이거를 만약에 숫자를 잘못 쓰면은 결과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 왼쪽으로 벌어지는 거, 요게 이상이다. 이상은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날짜를 비교할 때는 이후, 뭐 오늘이 10월 16일이니까 10월 16일 이후, 그러면 10월 16일, 10월 17일, 10월 18일 이렇게 되는 게 이상 또는 이후라고 하고요. 초가라는 거는 는이 안 들어가요. 그리고 뭐 같다는 다 아시니까 네 걸로 해주시면 되고, 이하는 오른쪽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벌어지는 게 이하, 작거나 같다. 그리고 이전, 그러면 10월 16일 이전, 그러면 16일, 15일, 14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미만, 작다라고 있습니다. 작다. 여기 숫자를 비교할 때는 이렇게 5개를 주로 씁니다. 5개. 그리고 이제 설명한 김 밑에도 한번 같이 볼게요. 우리가 문자를 비교할 때는 딱 2개만 있어요. 문자는 같냐 또는 같지 않냐,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수학에서는 같지 않다가 같지 않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키보드에 저 기호가 없어요. 그래서 같지 않다로 쓰지 않고 이 엑셀에서는 같지 않다를 작지도 크지도 않다, 얘가 같지 않다랑 같은 말이에요. 요렇게 이게 같지 않다, 요거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다른 것들은 아마 다 기억을 하실 수 있는데 같지 않다가 조금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요 기호 잘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예시를 적어 놓은 거예요. 예시. 우리가 ITQ 엑셀에서는 요 정도 수준 나와. 요 정도 수준. 그냥 하나 간단하게. 근데 컴말에서는 요 3개 스타일로 나옵니다. 3개 스타일. 그래서 제가 요거를 아예 그냥 다 넣어 놨어요. 요게 밑에 우리가 문제 풀이할 때 요게 답이거든요. 위에 있는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거랑 완전히 다르죠. 난이도 자체가. 그쵸? 그래서 ITQ 엑셀은 요 정도만 하면 돼요. 요거. 그리고 밑에 거는 이제 컴말 2급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